이슈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최근에 쌀 구입해 보셨습니까? 쌀값 폭등으로 소비자들 부담이 늘었다는 뉴스가 들려오는데요. 반면에 농민들은 모처럼 제값을 받을 수 있겠다면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 소식에 농심은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문제가 되는 쌀값 정책. 과연 해법은 없는 건지.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국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쌀값 폭등의 진실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로 신명교 노무사, 김민아 생명평화마중물 사무국장 나오셨고요. 전문가 패널로는 박흥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의장, 송춘호 전북대 농경제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뉴스로는 쌀값 폭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쌀 한 포대 평균 가격은 53,462원으로 평년 가격을 10,000원가량 웃돕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저가미가 아예 매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올랐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가 올랐습니다. 22%요? 예, 그다음에 2016년도에 비교했을 때는 34%가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 2016년도에 쌀 가격이 가장 낮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5년 전으로 비교했을 때는요. 2013년도에 비교했을 때는 10.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10년 동안 쌀 가격이 10년 전, 지금 현재 가격이 10년 전 가격으로 후퇴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은 맞지만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땐 좀 다를 수 있다. 예, 최근 2년 동안 쌀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예. 회복세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회복세로 돌아선 겁니까? 그 부분은 1980년 이후로요. 올해가 38년 만에 쌀 생산량이 가장 적습니다. 지금 정부 재고미가 170만 톤 정도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쌀이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심리가 발동되지는 것 같습니다. 예, 생산량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요인은 폭염과 비가 계속적으로 왔습니다. 나날이 여문 시기에 기상이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생산량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대농들이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릴 걸 상정을 해가지고 쌀 시장은 지금 출하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 있습니다. 예, 의장님, 농가에서는 일단 쌀값이 오르면 반기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떠신지요? 일단 지금 현재 생산 조정제라고 해서 농민들이 많이 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쌀 생산량이 쭈그러든 것 반면에 전년 대비 보면은 거의 한 10%, 5%에서 10% 생산량이 감소됐습니다. 실제 쌀값은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 농민들의 소득은 오른 게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작년, 재작년 워낙에 쌀값이 쌍태해서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온도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그 쌀값이 지금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형태다. 80kg 한 가마니 계산할 때 우리가 농민들이 받은 가는 17만 6천 원. 17만 원에서 17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소비자들은 지금 20만 원대 사 먹고 있어요. 한 2만 4천 원, 5천 원 캡이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지금 임대료를 뭐 18만 원 달라. 지주들이 이 19만 원 달라, 18만 5천 원. 오히려 이제 쌀값보다 더 쳐서 지금 임대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면서 오히려 쌀값은 또 비싸다고 해서 정부는 뭐 정부미 방출한다, 뭐 이렇게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소비자가 먹는 쌀값은 한 225원 한 끼. 그리고 정부가 지금 올해 변동형치 불금을 내는 목표 가격 19만 6천 원이 실제 245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한 끼 300원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과연 내가 한 끼가 이게 얼마 먹는가, 내가 하루에 쌀을 되게 몇 킬로 먹는가 이걸 계산한다면 쌀값이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아마 전 느낄 거라고 보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 어머님 세대는 쌀값 올랐다고 막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쌀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소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왜 폭등이라는 말을 자꾸 언론에서 쓰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 세대는 그 폭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느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165g 정도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평균 먹는 밥 공기수가 한 공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엄청 안 먹는 거잖아요. 제가 그 보건산업진흥원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인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1위가 쌀밥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위가 김치고 2위가 커피고 쌀밥은 4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안 먹는구나. 영세 분식집이나 김밥집, 떡집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쌀값 인상이? 요식업체 제가 보기에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쌀값 인상에 따라서 네. 쌀값도 오르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햇반을 보면요. 보통 햇반 하나가 210g입니다. 아. 예, 하루에 햇반 하나도 안 먹는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햇반 210g에 보통 시중에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가격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쌀 가격으로 지금 계산해 보면 165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165원이 과연 비싼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게 그 20kg 쌀의 그 전국 소매 평균 가격을 보니까 2013년도 46,692였던 원이었던 게 2017년도 37,388원까지 쭉 떨어지다가 네. 2018년도에 올해 들어서 45,694원으로 팍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참 바람직한 건데 어찌됐든 폭등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2016년에 내가 쌀값으로 받은 게 80kg 한값이니까 96,000원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96,000원 가격은 91년도 가격이에요. 91년도 가격을 2016년도에 내가 받은 가격이요. 그럼 농민으로서는 그 허탈감과 정말 그 상실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랬냐? 그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정부에서 박근혜 때는 쌀 수입을 했어요. 밥쌀용 수입을 했어요. 쌀 수입이 지금 40만 8천 톤을 계속 수입하다 보니까 이 누적되는 양이 결국 우리 쌀은 거의 100% 자급자족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쌀 수입이 되다 보면 이 누적량에 따라서 쌀값은 폭락되는데 정부가 손을 놓았죠. 예. 그러면 정부가 일정 정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도 좀 조절을 해주면 좋은데 근데 박근혜 때는 손을 띈 거죠. 알아서 하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곤두박질 친 거죠. 근데 이게 나타나는 문제가 지금 쌀값이 좀 올라가니까 마치 굉장히 농민들은 많이 받는 것처럼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나 이런 부분이 불안한 거고 정부 정책이 분명히 가격 조정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 볼 때마다 쌀값 관련된 뉴스는 폭등했다. 아니면 뭐 폭락해서 다들 울상이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가격 조절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작년도에 정부가 공공비축이라든가 시장 경리 물량으로 해가지고 생산량의 24%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가 생산량이 훨씬 많았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69만 톤을 했거든요. 이렇게 24%를 격리한 부분이 사실 올해 가격이 유지되는 데 가장 기여를 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지난 20일 동안 산지 쌀가격은 60원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향이 별로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쌀 가격이라는 것은 수급 상황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빵, 과자, 뭐 치킨, 피자, 뭐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소비가 많이 되거나 유행을 타는 것들은 사실 1,000원, 2,000원 오르는 게 금방금방이거든요. 네. 매년. 네. 그런데 왜 유독 쌀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폭등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하고 언론이나 정부가 왜 이렇게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붕붕 뜨게 만드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은 언론이 역할을 한 거죠. 정부가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예. 지금 언론에서 이 쌀값을 잡아하는 것이 전년 대비 이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랐다. 이 부분만 방출되면 그러면 전년에는 가격이 얼마였냐. 정말 농민들이 어떠한 속에서 살았냐. 16년, 17년 가격은 이 정도로 폭락해서 농민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다. 그걸 소비자들 혜택을 받다. 쌀값이 싼 만큼. 소비자의 혜택 받은 만큼 이게 이제 반전된 거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 소비자들이 쌀값이 오른 게 아니구나. 이제 제자리 걸음왔구나. 이런 이해를 가는 건 언론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년 대비 몇 프로? 그러면 막 마치 오른 것처럼 소비자들은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그다음에 거예요. 쌀에 대해서는 통계 단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80kg로 쌀을 사는 사람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예.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예. 사는 단위는 10kg, 20kg인데 자꾸 정부에서 80kg를 얘기하니까 금액이 엄청 커 통계청이 보이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예. 80kg 단위의 통계는 없습니다. 최대가 20%거든요. 그것을 다시 80kg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서 쌀 가격이 22만 원을 넘네요. 지금 논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도 1kg 단위로
이제 소비자 가격을 발표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2, 3년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예. 그리고 커피 한 잔 5,000원, 6,000원짜리 잘 사 먹어요. 그래놓고 무슨 조금 올랐다고 무슨 폭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동의는 안 하는데 다만 물가 상승률을 차지하는 비중이 1위가 휘발유고 2위가 경유고 3위가 쌀값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 영세 자영업자 특히 이제 요식업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공매국들은 네. 신곡보다는 구곡을 위주로 이렇게 공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일반 가정용보다는 그러한 그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고량 부분에 대해서 전에 쌀값이 싸다고 해서 정부가 뭔 짓을 했는 거지? 키로당 200원씩 사료로 나갔어요. 쌀이 사료로 나갔어요. 쌀이요? 네, 쌀이 사료로 지금 공급이 됐었고 실제 수입쌀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과 예. 그리고 유통업자들, 가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쌀이 부족하면 정부를 엄청난 압박을 합니다. 결국에 올해 상반기에도 쌀을 공매를 했던 이유는 쌀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 있고 쌀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 버는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공매국을 풀으라고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공매국을 풀어왔던 거예요. 실은. 이게 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쌀의 유통에 있어서 최고의 바지는 가공업자들입니다. 유통가공 가공업자들에 대해 엄청 뱀을 부르고 거기는 쌀값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관계없이 돈을 버는 겁니다. 현재 쌀값이 오른 상태를 그냥 잡지 말고 놓아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더 펴달라는 겁니까? 올해 목표 가격은 2년을 하고 다시 이제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제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24만 원입니다. 24만 원은 키로당 300원이에요. 지금 쌀값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더 비싼 것보다는 오히려 목표 가격에 대해서 높아지면 그 차액에 대해서 85%는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정도 보전을 받는 금액까지 유지된다면 그래도 소비자들은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농민들은 소득 보장이 된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에요. 이게 아까 심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목표 가격을 24만 원으로 그렇게 높게 잡으면 그건 농민들한테 더 생산량을 늘리라는 신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면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만큼을 정부 재정으로 다 보전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보폭 가격을 7,000원 올렸을 경우에 예. 쌀 재배 면적이 16,000헥타가 증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쌀 가격은 3,000원 정도 하락하는 걸로 네네. 예상이 되집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 목표 가격만 올렸을 때는 오히려 농가들한테 이익보다는 손해로 올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쌀 직불금제로 목표 가격을 24만 원까지 올려서 85%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원해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쌀농사를 계속 지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생산조정제는 쌀농사를 하지 말고 딴 거로 대체 작물, 타작물로 바꾸라는 건데 이 두 가지 정책을 같이 가는 게 약간 저는 좀 모순처럼 느껴지거든요. 모순이 아니죠. 그런가요? 농민들 사람이에요. 네. 최소한 쌀값으로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쌀 농사를 유지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아줌마들은 식당 가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은 다 이모작업입니다. 그래갖고 다른 작물을 더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삶은 거의 노예예요. 제가 봤을 때 노예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일 속에 파묻혀서 지금 활동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쌀의 기본 주소득이 쌀이었는데 쌀값이 계속 폭락되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는 그 직불제 개편안이라든지 좀 예. 정책들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OECD가 지금 35개국이 있는데 OECD 평균의 농업 총생산액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7%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7%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가장 적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7.4%를 주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것도 11.4%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쌀 정책 중에서 생산 조정제 부분을 올해 5만 헥타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2만 7천 헥타밖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2만 7천 헥타가 감소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쌀 재배 면적은 1만 6천 헥타밖에 감소가 안 됐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도 실패했고 농가분들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5만 헥타가 다 생산 조정제에 응했다면 올해 쌀값은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됐을 겁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은 농가들 덕분에 쌀이 지금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쌀농가 중에서도 소농보다는 대농들이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농업 보조금의 그 비중을 높이지 않고는 지금 겨우 안정되고 있는 쌀 부분마저도
어떻게 보면 포기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일 수도 있는 우려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땅이 넓은 미국도 그렇게 그 농가 소득 보전을 그렇게 해주는데 토지가 작은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이렇게 소극적인가? 저 이 부분을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방향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길게 가야 2년, 많게 가야 3년. 그래서 계속 쳇바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농가 소득을 잡는 것들은 대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잡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고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최소한 식량 자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은 거의 다 120%, 130%입니다. 자급률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미국 같은 국가에서도 농업에 보조금 없이 농업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그 농가 소득이 도시가구에 비해서 64.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 쪽에 결국은 보조금 없이는 농업 자체는 산업 자체가 성립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의장님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EU 같은 경우는 기초 지불금도 있고 녹색 지불, 청년농 지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불금의 초점이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어떤 기반 마련이죠. 예. 저는 직불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에서 몇 사람이 해서 이렇게 토론해서 법적으로 갈 게 아니라 저는 대토론을 해야 된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단순히 이거 농민들을 위한 것이처럼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알아야 농업 문제는 이제 농민들 선은 떠났어요. 오히려 소비자들이 자기 문제화 시켜야 돼요. 쌀 가격이라든지 또 농업 정책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중점을 두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 전국적인 그 농가 소득이 3,8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3,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개 도 중에서 농업 소득이 가장 낮습니다.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친환경이라는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전라남 쌀 같은 경우는 홍보를 꽤 지속적으로 합니다. 1년 내내 홍보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생산 단계에서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신동진 쌀에 대한 너무 어떻게 보면 그 마술에 걸려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더 안전하고 고품질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쌀값 폭등 사건 뭐뭐다 총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밀가루 중심의 식생활보다는 우리 쌀 중심의 식생활로 좀 많이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쌀로 만드는 가공식품에 대한 다양화에 대한 지원을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전폭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쌀은 전통과 문화라는 차원에서 보다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쌀값 문제가 저는 10년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어른이 됐을 때에는 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시기는 끝날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후의 직불금 제도라든가 조금 다각화하는 측면의 어떤 정책을 빨리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산업이 시장에 그냥 마냥 맡겨두기에는 워낙 공공성도 크고 특수성이 강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셨듯이 뭐 충분한 고민 없이 섣불리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하다가는 더 많은 비효율과 문제점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